오늘은 어유당 의령남시의 동명일기 중에서 일출을 구경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함흥 판관으로 부임한 남편 신대손을 따라 함흥 근처를 유람한 내용을 기록한 관북 유람 일기에 수록된 기행문입니다. 동명의 해돋이와 달맞이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남편을 졸라서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나 왕래하는 사이에 보고 겪은 일들과 해돋이의 장관을 그린 것입니다. 귀경대에서 일출을 구경하기까지의 여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소재들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멋스러운 사용으로 표현의 운치를 드높인 점, 일출 광경의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 그 다음에 색채가 치밀하고 예리한 관찰에 의한 사실적인 묘사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여류 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행여 혹시나 일출을 못 볼까 노심초사하여 밤이 새도록 내지는 날이 새도록 자지 못하고 행여 혹시나 일출을 못 볼까봐 이게 걱정의 이유가 되겠죠. 노심초사한대요. 노심초사 무슨 뜻이야? 속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씨,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왜? 그거는 바로 1년 전에 일출을 보러 갔다가 1차 시도 때죠. 그냥 돌아온 일이 있거든.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고민,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전잠반측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영재를 불러. 영재가 누구냐고요? 머리 좋은 아이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사공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하니 사공이 내일은 일출을 쾌히 아주 즐겁게 보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라고 누가 대답을 합니까? 영재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봅니까? 그렇죠. 글쓴이가 보겠죠. 라고 대답은 누가 해요? 그렇죠. 사공이 하는 거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큰 따옴표는 영재가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글쓴이고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사공이다. 하되 마음이 미덥지 아니하여. 미덥다라고 하는 건 믿음성이 있다요. 그러니까 믿음성이 있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뭐야? 믿지를 못하겠어. 한마디로 글쓴이는 사공의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거지요. 먼데 닭이 울며 연하여 연속하여 잦으니 꺾여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기생과 비복을 마구 흔들어 어서 일어나라고 하니 할 때 이 비복을요 계집종과 사내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게 계집종이냐라고 하면 여기 여자가 써있죠. 여기 계집종이에요. 여기는 사람 인자가 있죠. 여기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과 같다. 무엇이 이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이건 사내종이에요. 비는 그래서 계집종, 복은 그래서 사내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생과 비복을 마구 흔들어 야야야 어서 일어나 라고 하니 밖에서 급창이 와서 급창은요 사또 여기서는 남편이 되겠죠. 명령을 전달하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창 감관이 다 아직 너무 일찍하여 못 떠나시리라 합니다. 자, 관창, 관에 있는 감관이라는 건 일종의 벼슬아치예요. 그 남편이겠죠, 뭐. 야, 너무 일찍이야. 너무 일출 보긴 일러. 너무 빨리 일어났어. 왜 사람을 괴롭혀? 못 떠나. 누가 못 떠나? 글쓴이가 못 떠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를 해요? 그렇지, 감관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 작품에서 요 대목은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제는 찾는 문제가 곧잘 나옵니다. 하되 고지 아니 듣고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발발이 재촉하여 부산하게 재촉하여 떡국을 쑤었을 때 아니 먹고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게 아니라 빨리 가서 일출을 보고 싶은 거죠. 자, 밥비 귀경대에 오르니 여기서 말하는 귀경대는요 대 자체가
누각 자체가 거북이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각에서 앞을 내다보면 바다에 거북이 같은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규경되었어요. 그죠? 어쨌거나 간에 여기에 오른 이유는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기대감이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글쓴이의 정서는 조급함과 그 다음에 기대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빛이 사면 사방에 조용하니 밝게 비치어 빛이 나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해 뜨려면 아직 멀었어. 그래서 바다가 어젯밤보다 희기를 더해. 더 하얘. 이건 해가 떠서 하얘? 아니. 달빛 때문에 하얘. 하얘? 시각적 심상이죠. 광풍이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사람의 뼈에 사무치고 와우 바람까지 불고 있어요? 촉각적 심상이죠. 물결 치는 소리가 산악을 움직이며 소리가 나타났어요? 청각적 심상이죠. 자, 이렇게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과 같은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상황? 해 뜰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 별빛이 말똥말똥하여 자, 별이 질 생각을 안 해. 동편의 차례로 있어서 날이 새기는 멀었고 날이 밝기는 멀었고 자는 아이를 급히 깨워왔기에 추워서 아이고 추워요 이거 생 난리를 치며 기생과 계집종과 사내종이 이를 두드리며 달달달달달달 떠니 너무 일찍 왔어. 그런데 이 장면 묘사가 진짜 리얼리 딱 사실적이죠. 자,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자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군이 남편이 마구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쓰잘데기 없이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이거예요. 상없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일찍 와서 아이와 신뢰가 다 큰병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건요, 원래는 남의 아내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실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 자신의 아내, 즉 글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찍 와가지고 애들 추워서 떨고 당신 감기 걸려 이거예요. 당신 감기 걸려. 상당히 다감한 남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소리하여 걱정하니 다정다감한 성격이죠. 내 마음이 불안하여 끽소리도 못하고 감히 추워하는 눈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글쓴이도 작가 자신도 추워. 안 추운 게 아니야. 하지만 깨갱하고 앉아있으니 누구 잘못인데? 본인 잘못이지. 본인 잘못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셀 가망이 없으니 영재를 불러서 야 동이 트느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터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깨갱거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니면은 일출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일출에 대한 기다림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연하여 대답하고 자, 이 말은 뭐예요? 일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 치는 소리 천지 진동하여 한풍 끼치기 더욱 심하고 겨울바람으로 막 소름이 돋고 좌우에 있는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고개를 기울여 하고 입을 가슴에 박고 추워하더니 매우 시간이 지난 후 시간의 경과죠. 동편에 있는 별자리가 드물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별이 이제는 슬슬 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빛이 점점 옅어져요. 그리고 붉은색이 막 저 끝에서 오르기 시작해. 즉 달빛이 희미해지면서 붉은 기운이 오른다는 건 이제 뭐야? 해가 뜬다 안 뜬다? 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와 멋있다
하며 가마 밖으로 나오니 좌우 하인들과 기생들이 옹이한다는 거는 내 주변에 쫙 둘러서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일출보기를 쪼려요. 마음을 쪼리고 있다는 거죠.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에 길게 쫙,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쫙 있어요. 그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 거야. 어디를, 이쪽을. 그랬더니 여기 이제는 쫙 뭐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게 마치 진홍대단, 즉 뭡니까? 어떤 비단을 여러 피를 쫙 깔아놓은 듯, 펼쳐놓은 듯하며 만경창파가 뭐예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가 한 방에 붉어지면서 하늘이 쫙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하는 물결 소리가 더욱 꽝 하고 부딪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묘사가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홍전 같은 물빛이, 홍전이라고 하는 건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모직물,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천 같은 물빛이 여기 빨갛게 물들었잖아. 황홀하여 기가 막히게 멋있고 물의 색깔이 조용하고 하니 기가 끔찍하더라. 이때 끔찍하다는 것은요, 어떤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매우 놀랍고 대단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종의 묘사죠. 묘사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정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즉 개인의 어떤 인상에 따라 풍경을 주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홍대단과 그 다음에 홍전 같은 경우는 일출 전 광경을 당시 여성들의 가사생활, 집안 생활과 관련된 소재들을 이용하고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글쓴이가 여성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매우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대목 전체를 놓고 본다면 결국 해가 뜨기 직전의 순간, 해는 아직 안 떴지만 뜨기 직전 아주 그냥 햇살이 맑은 순간을 우리는 여명이라고 하는데, 그 여명의 순간을 중심으로 붉게 물든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붉은 빛이 더욱 붉으니 마주선 사람의 낯과 얼굴과 옷이 다 붉더라. 한마디로 일출 전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일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붉어지는 모습이에요. 물이 굽이쳐 올려치니 파도 소리가 확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밤에 물치는 굽은 옷같이 희더니 가만 붉은색, 검은색, 흰색과 같은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매우 선명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물구비는 붉기가 홍옥 같아서, 홍옥은 루비예요, 루비. 루비 같아서 하늘에 닿았으니, 자, 대조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구조 비슷한 대꾸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 듯하다 직유법도 나오면서 밤에는 물결이 하였는데 동틀 무렵에는 붉은 빛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와우 서프라이즈, 장관을 잃을 것이 없더라.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는 동이 트는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간 8번째는 바다에서 동이 트는 모습. 붉은 기운이 하늘에 퍼져 하늘과 물이 다 빛이 나되 해는 안 났어. 그러니까 아직 약간 여명과 그 다음에 일출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생들이 왜 해가 안 나와? 나올 때가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사람을 조바심을 내죠. 그래서 손을 두드려 소리하며 애달파 말하기를 이제는 해가 다 돋아 저 구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왜? 아까 여명을 봤잖아. 그런데 해가 안 뜨니까 일출이 끝났다고 판단한 거죠.
저 기운이 구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란을 피우니 낙막하다는 건 낙심하다는 거야. 제풀에 꺾인 거죠. 그래서 가마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즉 여명이 끝나고 하늘이 밝아지는 모습을 일출의 끝이라고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군은 남편이에요. 숙씨는 남편의 형제, 그러니까 시아주머니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는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볼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 이랑이하고 차섬이가, 이제 얘네들은 기생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한두 번 봐요. 라고 업신여기며 비웃어요. 아주 기생이 사또한테. 아무튼 간에 소인등이 이번뿐 아니라 자주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말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전에 자주 보았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누라님, 여기서는 글쓴이겠죠? 큰 병원 감기가 들릴 것이니 어서 갑시다 하거늘, 그리고 가마 속으로 들어갔어요. 차섬이하고 이랑이는 이미 가마 속으로 들어갔고, 봉이어미가 악을 쓰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다르죠. 왜 갑니까? 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말하기를, 하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해가 나올 것입니다. 어찌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하인들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상대의 행동 변화를, 생각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기생아이들이 철 모르고 지레 저렇게 쓰잘데기 없이 일도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봉이 어머니는 일출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랑이 박장 손바닥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인들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니 듣지 마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하인이냐면요, 이랑은요 이미 가마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일출은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그네들이 봉이어미의 말을, 누구의 말로? 하인들의 말을 인용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신저를 까는 거죠. 그죠? 메시지를 거부하려면 메신저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글쓴이가 말합니다. 뭐라고? 돌아가서 사공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공은 전문가죠. 한두 번 봤겠냐고. 그랬더니 사공이 하는 말이, 오늘 일출 유명할 겁니다. 이 사공의 말은 믿을래 했더니 사공이 일출이 유명하다고 하니 내가 가마에 들어가겠어요? 가마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마에 안 들어가겠죠. 이 사공의 말이 결국은 일출을 기다리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나는 가마로 가다가, 이거죠. 가마로 가다가 도로 나섰어. 일출 보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섬이하고 보배는 내가 가마에 드는 모습을 보고, 이미 포기했구나 라고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출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끝났다고 여기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중간 9번째고요. 일출을 볼 수 있네, 없네, 있네 하면서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일출 장면에서 앞부분이라고 본다면, 앞부분은 아직 일출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일출 직전의 모습인데 해가 뜰까요 말까요 라고 할 때 사군과 숙씨는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랑과 차섬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군과 숙씨를 볼 수 있는 존재, 이랑과 차섬은 볼 수 없다고 하는 존재. 그랬더니 봉이어미가 아니야, 볼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인들도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사공은 대단할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얘만 문제네요. 그죠? 다음 중 일출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은 1번 사군과 숙씨, 2번 이랑과 차섬, 3번 봉이어미, 4번 하인들, 5번 사공.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빠지겠죠. 거의 뭐 초등학생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렇게 상반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겠습니다. 홍색이 거룩하여. 거룩하다는 것은 아름다워, 훌륭하여, 붉은 기운이 출렁출렁 하늘 위로 뛰어오르는 듯해. 이제 일출이야. 와! 가마. 이랑이는 아까 일출 못 본다고 한 애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랑이는 일출 못 본다고 한 애 하는데 남아 있었네. 와, 이 얍삽해. 나를 불러보며 저기 물밑을 보세요 라고 외치더라. 그러니까 일출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눈을 들어보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때 들다예요. 들다를 가지고 글쓴이가 바다가 있으면요,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물 밑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밑을 보는 거 보니까 여기를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글쓴이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야. 위를 쳐다보면 해가 이미 여기 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상황상 맞지가 않아. 아직은 일출이 일어나는 모습이니까 여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분의 1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버예요. 요거 조심합니다. 물 밑에, 그렇죠. 물 밑이잖아요. 붉은 구름을 헤치고, 여기서 말하는, 그럼 물 밑에 구름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이건 붉게 물든 바다를 비유한 거예요.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를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에요. 이게 해예요? 아니죠. 해가 어떻게 줄이 생겨요? 이거는 해 주변에 있는 붉은 기운이라고 봐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네모친 거는 전부 다 붉은 기운으로 보겠습니다.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너비 같대요. 손바닥 너비 같으면 해가 어떻게 너비가 있어? 아니에요. 기운이에요. 그러면서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무엇이? 기운이. 그러다가 차차 나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 구슬 같고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홍을 헤치고 실오라기, 그 다음에 진홍 같은 손바닥 너비, 그 다음에 금은밤에 보는 숯불. 금은밤은 새까맣잖아. 새까만 밤에 보는 숯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때요? 색채 대비가 나오죠. 이러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해 뜨기 직전 해 주변을 감싸는 기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로 회오리밤 같은 것이 나타나요. 이 회오리밤은요, 해예요. 그러니까 요것들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슬슬 이제는 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마치 그 밝기가 호박 구슬 같아요. 이 호박 구슬은 해가 호박 구슬 같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붉은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속까지 다 빛이요, 호박보다 더 곱더라. 그 붉은 기운 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흘이라고 하는 걸 훌훌로 볼게요. 음성상징어고요, 의태어고요.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만큼 반드시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점차 뭐 됐어요? 해 됐어요. 해 돼가지고 점점 뭐예요? 커져요. 커지면서 쟁반만해져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번듯번듯. 자, 시각적인 심상의 어떤 색채어, 그 다음에 번듯번듯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붉은 기운이 점점 사라지며 본격적으로 해가 나타나서 해가 막 뛰어놀아 벌렁벌렁거려. 그러면서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막 좌우로 뛰놀며 눈이 어질어질해. 그러면서 붉은 기운이 밝고 환하여 하늘 한가운데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해죠.
물속에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아리 똑같은 기운이 사라지고 처음 불과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서 소의 혀처럼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한마디로 해가 바다에 비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쓴이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에 길게 한 줄기 시루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러다 이게 넓이가 이렇게 이제는 그 햇살이 쫙 여기가 막 넓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주변이 이제 빨개져. 그러다가 이제는 뭐가 해가 떠오르니까 이 주변이 쫙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림자가 쫙 깔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둥그렇게 뜨니까 이게 해다가 싹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야. 뭐처럼? 소의 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일출이 끝나며 붉은 빛이 한 곳으로 모여서 드리워지는 순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항아리 같고 독 같고는요, 여기 이제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거예요. 해가 탁 뜨기 시작하는 거.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색이 조용하고 빛나고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왜? 이제는 일출이 끝났으니까요. 해가 똥 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맑고 명랑하겠어요. 만고천하의 그런 장면은 어디 맞설 만한 장면, 이거하고 비교할 만한 장면이 없을 듯 하더라.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 아름다운 걸 끄집어내도 이것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라고 하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을 표현하면서 일출의 장관을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출의 장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후일담이죠. 처음 백지만큼 반장만큼 붉은 기운은 그 속에서 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고, 처음에 나타났던 요거는 해 뜨기 전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이 우러나서 그렇게 붉은 것이고, 회오리밤 같은 거, 이것이 진실로 해의 색깔을 빠낸 것이니, 빠서 우려낸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은 일색이 모질게 고운 것이더라. 그래서 보는 사람 누구야? 글쓴이죠. 시력, 알력이 황홀하여 마치 헛기운인 듯 싶더라. 환상적이더라. 이거예요. 항아리 같고 독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의 소재, 이게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만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여성의 어떤 물건, 일상생활에서의 소재를 비유하여 표현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글쓴이의 관찰력이 돋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을 통해서 일출의 장관을 예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후일담 감상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출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출 장면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본다면,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에 띄논다 라고 하는 건요, 해가 수평선에 막 떠오르는 모습을 관찰해서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물밑에 홍운을 헤치고 큰 시루라기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음달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라고 해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붉은 빛의 배경과 솟아오른 해의 모습을 지규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를 이제 표현하는데, 밤 같던 회오리밤이죠. 큰 쟁반, 수레바퀴, 이런 식으로 해를 크기에 따라서 회오리밤, 큰 쟁반, 수레바퀴하고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도 매우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해와 해 주변의 붉은 기운으로 본다면, 해는 방금 얘기했듯이 회오리밤에서 큰 쟁반에서 수레바퀴로 갑니다. 주변의 모습은요, 손바닥 너비의 진홍기운에서 백지반장 너비의 붉은 기운, 그 다음에 그것이 소의 혀처럼 퐁당,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체크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유당, 의령남씨의 동명일기 중에서 일출을 구경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